시작을 해. 25조. 중간 왜지? 안하니 부처님께 알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중간이란 것은 그런 두 가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종께서 눈과 물질이 반전이 되어 안식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눈은 분별이 있고 물질은 느낌이 없는 것인데 의식은 그 중간에서 생겨나니 바로 그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여기십니다. 자꾸만 지금 마음이 내 몸에 있나, 몸 밖에 있나, 어느 사이에 있냐,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그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야. 불교 잘못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또 마음의 실체가 뭔가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병폐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마음 공부에 인도 사람들은 뭐 당연히 실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트만이 그게 심리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문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견성했을 때 견성이라고 이야기만 들으면 그게 뭐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인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무작정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반성하고 또 반성할 일입니다. 왜냐면은 무턱대고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기초 닦아야죠.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태권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태권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나야 뭐 멀리 2단 옆차기를 촥 찼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기마 자세 하잖아요. 기마 자세, 즉 버티는 힘이 없으면 어떤 차기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마 자세는 건 중립적 자세인데도 그게 버티는 힘이에요. 그 버티는 힘이 있어야 다른 동작에 갔을 때 이 동작이 어그러지지 않듯이 품새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막 나가고 싶지만은 가장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본기라는 것이 도대체 자꾸 마음 공부하지 말고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라는 뭐냐면 입장을 배워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마음을 내가 미리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불교를 안 배워봤잖아. 그죠? 아니, 불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생각 같으면 불교라고 독특하게 튀어나오지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우리 니까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존재라는 것은 오온이라고 얘기했잖아. 오온. 과정적 존재라고 했을 때 왜 5가지 오온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뭐냐면 배워봐야 되거든. 보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미루어서 마음이 뭔가 실체가 있다, 마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가면은 뭐냐 엇나가죠. 공부 엇나갑니다. 그래서 맨날 그냥 답도 안 나오고 그냥 뱅글뱅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단하지 말고 차근차근 경전 읽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이크가 멀리 있구나. 소리는 다 들어갔겠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만약 눈과 물질의 중간에 있는 것이라면 이 마음 자체가 2가지를 겸하느냐 겸하지 않느냐. 만약 2가지를 겸하는 것이라면 눈과 물질이 섞여서 혼란하리니 물질은 눈처럼 아르마리가 없으므로 적이 되어 둘로 갈라설 것이니 어떻게 중간이라고 하겠느냐. 이 대답에 대해서 고민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으니까 그 대답은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죠. 2가지를 겸하지 아니었으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곧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이리니 중간이란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
자꾸만 마음을 갖다가 마음을 저 대상과 내 마음을 따로 분리시키는 게 지금 이런 질문과 대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편의상 공부하려니까 주관과 대상을 나눌 뿐이지 주관과 대상은요. 마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관과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 따로 대상 따로 있대요. 둘이 아니래요. 불교의 답은 뭐냐면은 말씀드리면은 둘이 아닙니다. 마음을 따로 몸을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따로 몸을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몸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요. 몸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험한 가지고. 다시 말해서 몸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몸을 현실로 잡았을 때 현실 넘어서는 이상이 있을 수가 있지. 망상이 있을 수가 있지. 그죠? 그 망상은요. 망상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허망한 거지. 그래서 몸 밖에 현실 밖에 마음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이 허망한 것이 망상이 아니고 뭐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참마음이라 할지라도 허망한 것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참마음만 있대요. 그런 것은 희론이래. 희론. 참마음이라 가지고 구분시킬 수가 없다니까. 분리해낼 수가 없다니까.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추상이지.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추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추상인데 그 추상이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돼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하고 영원히 확인할 수 없는 것하고는 다르잖아. 즉 참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참마음을 대상화시켜야 돼. 참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건 참마음을 대상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화시키는 순간 뭐가 돼요? 참마음이에요. 대상화가 됐으니까 참마음 자체가 참자를 떼야 돼. 참자를 떼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만 따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마음만 자꾸만 파악하려고 그래. 바보 같은 얘기지. 지난번에 얘기지 못하고 불생불멸.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은 중립지역이다 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지. 나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명상하면서 편하게 먹는 마음에 대해서 힐링하는 마음에 대해서 막 태클 걸기 싫어. 좋아. 좋은데 죄송하지만 내가 가만히 눈 감고 마치 그냥 중립적 마음 같지만은 그 중립적 마음에는 그냥 고요한 그 심성짜리라고 얘기한 마음공간에 심성짜리니 뭐니 표현한 그 마음만 있을까? 잠재된 마음이 있을까? 잠재된 마음이 있습니다. 의식이 개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겠지. 무의식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지. 무의식에. 그 정보들이 의식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에? 의식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지금 심장이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심장 뛰는 거 느껴 못 느껴? 심장 뛰는 거 느끼면 병 가야 됩니다. 못 느끼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노멀하다고 이야기를 해. 노멀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심장 두근거릴 때 언제 두근거릴 거요? 어? 갑자기 놀라는 일이 생겼을 때. 막 뛰었을 때. 때로는 내가 사모하는 이성이 왔을 때. 두근두근 하지. 이상적 상황에서 생기는 거잖아. 두근두근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때 대상화가 되지. 평상시에는 어떻게? 고요하잖아. 심장은 고요해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자, 똑같이. 마음은 내가 고요한 것 같아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것을 나는 지금 되게 고요라고 착각하고 있지. 의식하지 못, 않고 있지.
근데 왜 그렇게 자꾸 고요하다고 의식하지 않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계속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교에서 이야기하면 소위 집착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집착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음은 계속 그렇게 뭐냐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냐면은 각하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의식의 주체는 생기는 거예요. 의식의 주체는 당연히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마음이라 뽑아내서 알 수 있는 곳이 없다니까. 대상화되면은 이미 참마음이라고 대상화시키면은 나는 내 주관은 참에 있어. 에? 더러움, 염호에 있을까? 에? 염호에 있다고, 생멸에 있단 말이야. 아니, 고요한 것을 파악하는 데는 고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지. 생멸이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참마음을 파악하는 순간 내 마음은 지금 나는 내 식은 생멸에 있다면 내가 지금 참마음을 깨달은 거요. 생멸을 깨달은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멸 측면에 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만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이라는 은사가 나오니까 공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아니고 색적 시공이랬잖아. 색은 공이야. 공은 색이야. 이랬잖아요. 자, 색은 생멸이요, 불생불멸이요. 공은. 아, 색은. 생멸이지. 공은 제법 공상이 불생불멸이랬잖아. 그러면 색은 공이라며. 생멸은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생멸이야. 이걸 우리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우리 능경문경보다 반야신경이 한참 앞에 성립이 되었고 반야경의 뭐 생각이 대승의 생각이 가장 밑자락에 깔려 있는 게 공, 반야 하는 것들이 어느 대승경전도 공, 반야를 위배하는 대승경전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초요. 모든 대승경전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다른 말로 유마경에서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생멸과 불생불멸. 즉 색과 공은 다르지 않아. 색이 곧 공이요. 같이 따라다녀. 왜? 색으로서 공을 파악할 수 있고 공으로서 색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색으로서 뭘 파악할 수 있어? 공을 파악할 수 있고 공으로서 색에 묶이는 게 아니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네? 공하기 때문에 색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색만 바라보니까 구속되어 있지. 네? 그래서 색만 바라보래. 색으로서 공을 파악해래. 색으로서 공을 파악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을 파악해 보니 어떻게 색에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해서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안 어렵죠? 어렵나? 아, 왜냐하면 색만 알고 색이라는 정보만 알고 있으면 색에 구속될 수밖에 없잖아. 현실에 구속될 수밖에 없잖아. 아니 사람 마음은 현실적 마음만 있어요. 이상적 마음도 있어요. 이상적 마음에서는 현실이 자유롭지.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또 이상을 바라볼 수 있잖아. 그래 그 이상은 합리적인 것이 되는 거니까. 현실을 잘 파악해 이상을 세울 수가 있지. 이상을 세울 수가 있지. 아니 현실을 무시하면 이상은 이상이야 망상이야. 망상이란 말이야. 그럼 좀 이상의 자리에 지금 공의 자리가 있잖아. 지금 현실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색이지, 수지, 상이지. 응? 그러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이상을 파악하고 그 이상에서 현실에서 해탈,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 공부입니다. 불교 공부란 건. 그러니까 색이냐 공이냐라는 걸 따지는 것이 불교 공부가 아니라 색이냐 공이라는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구속에서 벗어나서
어? 이상적으로 나아가느냐라는 새로운 몸부림이 불교 공부예요. 새로운 몸부림이. 그게 육체적으로 가면 몸부림이 될 거고 마음으로 가면은 마음부림.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달리 먹느냐. 발심이 될 수도 있고 신심이 될 수도 있고 신심이든 발심이든 다 이것은 지금 있는 마음이요. 대상이 지금 아직 실현화되지 않은 마음이야. 대상이 실현화되지 않는 마음이 발심이니 신심이니 하는 마음 아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내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 내가 달라지는 색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게 불교 공부요. 달라지지 않는데 무슨 불교 공부를 해. 아니, 그 어떻게 조금 달라지긴 달라져. 달라지는데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때가 오니까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달라졌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고 있다고. 그 달라지는 것이 실은 부정적인 달라짐이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다. 이거 불공 못하는 거지. 능동적으로 달라지라는 거야. 에? 내가 바라는 대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바라는 대로 했을 때 그 바라는 방향에서의 목적한 그게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지금 나에서 벗어나서 뭐냐면 달라지려고 하니까 그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같으면 뭐 때문에 달라지냐? 가만히 있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원한가 무상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능동적으로 달라지라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지. 불교 공부는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랬죠. 마음을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는 거라는 거야. 쓰는 거. 마음을 쓰는 게 불교 공부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왜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게 그게 막 공이 됐든 불성이 됐든 열애장이 됐든 그 이야기는 똑같이 그쪽으로 잘 쓰라는 이야기를 그 시대에 따라서 공이라고 얘기했다, 불성이라고 얘기했다, 열애장이라고 얘기했다, 아래아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는 거요. 그런 정보를 갖다 주는 거지. 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불생불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위로받는 거는 뭐 관세음보살도 믿는데, 그죠?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있다.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내가 돈 받는 것은 에? 돈 받는 것은 내가 뭐 그냥 시비 걸 일은 아니나 관세음보살이 전국에 도움을 준대요. 내가 해야 된대요. 내가 해야 돼. 참마음이 전국에 내한테 도움을 준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괴로움을 빠져나오는 것도 납니다. 참마음이 나를 괴로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 받는 건 도움 받는 것대로 내가 좋으나 그것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라. 관세음보살이 도와줄 거라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어, 관세음보살이 있다고 꿈에 나타냈다고 맨날은 꿈꾸라. 관세음보살 만나러. 현실적으로 안 살고 그냥 잠만 자라.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라. 어. 그러니까 아니 뭐 종교적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 항상 종교라는 것이 이상적 덕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난무합니다만은 그건 그거고 그쪽에서 좀 내가 수준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불교 공부도 응? 뭔가 좀 수준이 달라져야지. 수준이 달라진다는. 그만큼 불교 했으면은 응? 좀 이제 내가 하는 불교를 해야지. 듣기 좋아하는 불교하고 맨날 바라는 불교하고 그놈의 돈은 언제까지 갖다 바쳐야 되고 어? 언제까지 그렇게 믿고 따를래. 믿고 따르지 말고 내가 하는 불교를 하자고 경전도 읽고 뭐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왜 남성들이 이걸 내 강의를 자꾸만 듣냐니까 남성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이때까지 저리 갖다 바치는 게 아깝잖아. 이게 뭐 지금 내가 괜히 갖다 바친다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조금만 더 갖다 바치 보고 난 다음에 그런가 하다가 그건 아니지 아니지. 예. 하는데 이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또 스님들이 싫어하겠지. 저래 수입 떨어진다고. 음. 그렇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갖다 바치니까 맨날 불교가 허망한 일이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잘 해서 그렇게 해야지. 맨날 그냥 기아짱 거는 거 얼마나 자꾸만 올려야 될 거고. 뭐 오늘 뭐 뉴스 보다 보니 남대문 그거 불탄 거 닦아 죽겠는데 그냥 나무 그냥 해가 단층 그 안료 예? 인공 안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그 뭐 인간문화재 무형문화재 그거 뭐 박탈한다 어쩐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목수가 그랬다. 그것도 남대문 국가공사를 하는데 사찰공사는 오죽하겠어 내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기아장 올려 돈 내지 마세요. 기아장에 지 이름 쓴다고 무슨 뭔 복이 있겠어. 그러니까 근데 군산 가니까 동국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서 보고 이렇게 오는데 동사에서도 불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걷더라고. 뭔 짓들 하는지 몰라. 어. 아니 무슨 상호 만들고 뭐 만든다고 어마어마한 돈 안 쓰고 진짜 누구 도와줬다 뭐 했다 어마어마한 돈 쓰는 꼴을 못 보네. 이게 뭔 짓이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사람 살려야지. 껍데기 자꾸만 뭐. 지 하는 짓은 별 볼 일 없으면서 뭐 이옷 사고 저옷 사고 뭐해? 옷장에 옷만 가득하면.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지. 그게 참 뭐냐면 하는 짓들 보면 애처로운데 여러분 뭐 내가 많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밥그릇 크게 만들면 많이 먹어집니까? 많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밥그릇 크게 만들면 많이 어, 먹느냐고. 아니고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재료만 많으면 맛있게 먹어지느냐고. 아닙니다. 그냥 단촐한 식사라도요. 같이 정겹게 얼굴 보면서 있잖아요. 서로 건강 위해주고 생각하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뭐냐면 내가 짜맞추고 가지고 뭐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도 마찬가지로 행하는 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애틋했을 때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거창하게 꾸미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줄줄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나 이랬으니까 복 받겠지. 아이고 미안하지만 복 들어 감했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여자들도 안 들을라. 적당히 내고 가서. 물론 뭐 거기도 뭐 살고 스님들도 살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그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세요. 뭐냐면은 이렇게 절에 대충 비 안 새면 되고 예? 바람 막아주면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스님들 많이 도와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지. 자, 또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어디에 있다 이런 건 다 이치에 안 맞아요. 어, 항상 유무의 양극단을 벗어나고 중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은요. 유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 게 세상입니다. 유무가 같이 어우러져서 유를 따로 제치고 무를 따로 제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락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락도 고라고 했을 때 락 했을 때 괴로움과 즐거움이 같이 있으니까 고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하고 즐겁다면 그 즐거움이 즐거움이겠어요? 일상이겠어요?
일상이죠. 괴롭다면요. 그 괴로움이요. 일상입니다, 그냥. 일상.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죽을 때, 아이고, 웬 통하다고 하면서 죽겠어요. 지 명대로 다 살았다고 죽겠어요. 하루살이 보면서, 아이고, 저거밖에 못 사는 거는 인간이나 되니까 하루살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루살이는 그냥 지 애써가지고 그래 사는 거예요. 어, 어.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 날아다니다가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아이고, 그냥 이래도 좋으니까 이틀 날아다닐까 할까요? 날아다니는 게 보고 그냥 죽는 게 더 낫다 할까요?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어. 그러니까 고락이라는 것도 괴롭고 즐겁고 하면 그게 일상인 거야. 그게 아니고 고아락이 괴로울 때 뭔가 좀 어려웠을 때 그것을 헤쳐나오는 즐거움이 더 진한 법이고 어? 그냥 편안한 것 같은데 그 하나 그냥 온 게 그게 큰 괴로움일 수도 있단 말이야. 큰 괴로움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즐거움이 지나쳐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괴로움이 지나쳐도 문제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락을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지. 고락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락이 그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어? 아이고, 그냥 이거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만 안 해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또 다른 문제 또 나오지. 어? 그렇지 않다고.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때로는 감당뿐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응? 감당 같으면 내가 견디내야 되는 것이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아우러야 되는 거잖아. 아우러야 되는 거잖아.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내가 키워나가야 될 내용이지 고아락을 대상화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지. 그래서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 보았을 때 부처님께서 대목련 수보리 부르나 사리불 이 네 분이 제자들과 함께 법륜을 구리실 적에 늘 말씀하시기를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느 곳에도 있는 데가 없어. 이거 계속 있다 하다가 이제 없다고 하잖아. 그죠? 없어서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없다 해도 문제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오온을 색수상 행식했을 때는 현실적인 지금 중생의 구속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생은 실제로 가장 지배를 많이 받는 게 색입니다. 몸에. 현실에 가장 구속 많이 받죠. 어. 현실에 가장 구속을 많이 받으니까 그 현실을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가. 안 그러면 과거의 과거로 자꾸만 뭐냐면 해석하려고 그래. 과거의 과거로 해석하려기 때문에 현실을 자꾸만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많은 한 70% 정도가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원인을 자꾸만 따지지.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과거를 자꾸만 본단 말이야. 제 과거를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뭐냐면은 요런 오류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다라고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론, 즉 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결정론적으로 뭐 원인을 따지면 한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싹 다 어떻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원인에 이야기하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지. 네,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지. 사람들 마음이 대체로 그렇지만 색수상 행식할 때 색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합리적인 것보다 감정에 더 우선하고요. 예? 감정에 더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생각은 하지만 합리적이에요. 자기 주장을 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 인식하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색수상 행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실상으로는 색수상 행식이에요. 그러면 수상 행식이 다시 색을 만들어. 수상 행식이 다시 색. 그래서 앞에 명색이라 해요. 내 지금 현실적 몸과 마음의 자세, 나의 자세는 색수상 행식인데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는 계속 명세.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색이 결정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지용 향수 노래 들어보면은 어? 그 자기 와이프 하는데 사철 발벗은 아내라 나오잖아요. 맨날 맨발로 어? 양말 신을 그게 어디 있어? 맨날 또 여자들 신발 신는 그게 방에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맨날 신발 하고 막 들에 나갔을 때 신발 아까워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하는 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보면은 뭐 자기 엄마가 됐던 그 정주영 향수의 장면에서 보면 농촌의 안악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향수가 되잖아. 고향에 대한 느낌, 정서가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고향의 느낌, 정서에 뭐냐면 여성들의 모습이 향수로 어?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향수로 잡혀 있는 그 느낌, 예?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쭉 있다면은 그게 고향의 모습으로 잡혀 있거든. 근데 지금은 고향의 모습이요. 이제 달리 막 변했겠지. 다 이렇게. 나는 우리나라 모든 도시들이 아파트가 다 망친다. 그놈의 네모짜리에 다 들어가 살라고 하는 바람에 아니 그 목포만 가더라도 목포가 왜 베니스가 안 돼? 그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집들이 있잖아. 그럼 거기가 왜 베니스가 안 되느냐? 예? 다 이놈의 네모짜리 집에 그냥 자본에 그냥 고속 성장 때문에 그걸로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멋있게 더 살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면은 더 대단해지겠지. 근데 안 그렇단 말이야. 어?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매몰돼 버리고 획일성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수상행식을 여기에 갖다 붙였잖아. 이게 주거 자체가 어떻게 해다 그냥 걸어간 거지. 정원 갖고는 그 꿈을 꿔요 안 꿔요? 그러니까 공동정원에 공동정원. 그러니까 그게 그 문화가 싹 다 사라져 버렸죠. 지금 우리가 옛날 같으면 뜰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갖고 싶다. 옛날에 마당 있는 집들 왜 그래도 연못들 팠는지 몰라. 그게 또 뭐냐면 붕어 새끼 몇 마리 풀어놔야 살다는 소리 듣는지 어쨌는지 그랬단 말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싹 네모짜리 딱 갇혀가지고 밖에서 보여 집만 보여. 밖에서 다 똑같습니다. 어, 집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요래저래 본단 말이야. 우리 지금 먼저 21세기 한국 사람들의 수상이 쪽으로 갔어. 어, 그런 거지. 도시에 와서 살아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인구가 그냥 서울 경기권에 꽉 모여가지고 답답하게 사는 거다뇨. 예? 여기에 돈을 안만 갖다 부으면 뭐 GTX를 만들어도 해결 안 돼요? 그게 무슨 해결이 돼. 여러분, GTX 철도가 생겨가지고 빨라져 봐야 예? 그 전에 부산에서 내가 서울로 학교로 왔을 때 그때 타고 다니는 통유로가 5시간 30분 걸렸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무궁화가 4시간 50분 걸렸어요. 새마을이 4시간 10분, 4시간 10분에서 20분. 요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새마을은 은감생지 돈이 없으면 못 타고 다녀요. 통일호를 그것도 학생 할인해 주니까 그때는 학생 할인해 줘서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돈 없는 날은 완행을 타고 가지. 12시간짜리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차 타고 있으면서 역 지나갈 때마다 역을 20몇 개를 쓰거든, 통일호가. 타고 다니면서 참 하면서 언제쯤 도착하나, 언제쯤 도착하나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KTX가 요즘 2시간 40분 만에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KTX 타고 있는 내 마음이 어이구 빨라도 좋네요. 언제쯤 가나, 언제쯤 가나 하겠어요. 맨날 5시간 반 타는 언제쯤 가나 마음하고 똑같아요. 사람의 욕망이나 더 빠른 걸 원하지. 더 빠른 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뚫어놔도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편리해지고 사람들 불만이 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라. 사람 마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따지면 지금 인가 이야기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KTX까지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항상 명색, 색수상행식은 오니 지금 현행하는 마음 같지만은 내가 머무르고 있는 마음 같지만은 그게 수상식 행식에 따라서 또 명을 또 가져와. 그 명이 실은 내가 만족하는 색이여. 이게 또 불만족이야. 또 불만족이라서 또 색을 바꿔보려고 수상행식을 딱 발동해가지고 또 색을 결정시켜놓고.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가 명색이 윤회란 말이에요. 명색이 인간이 욕망으로 추구해서 색을 결정지을 때의 내용이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은데 조금만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키는 거지. 어디 가가지고 우리 점심 시켜 놓으면서 한 15분 기다리면은 속이 터져 죽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봐. 15분 만에 무슨 수로 만들어내는가. 15분 안쪽에 먹을 사람들은 맨날 찬밥 먹어야 돼. 있는 반찬에. 나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맨날 찬밥 먹습니다. 귀찮아서. 이게 뭐 만들어 보면 시간이 길게 걸리잖아. 만드는 게 귀찮고 만들어 봐야 맛있다 해봐야 내 혼자 맛있지. 누가 맛있다 해줄 사람도 없고 이기 때문에 안 먹어. 요즘은 계란 후라이 안 해먹는 돈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 귀찮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계란을 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어야 될 때는 쌀 많아. 그래 그냥 한 개씩 먹어.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이거는 뭐 먹는 거로 막 쉽지 해가지고 귀찮지. 여름에 한여름에 뭐불 켜고 귀찮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명색 하는 것이 다 여로 결정한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결정이 났지. 그래서 이러한 뭐냐면은 이런 모습, 이런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인과라고 했을 때 그걸 따져보는 방식이죠. 인과 따지는 거는요, 점쟁이가 잘 따지는 것도 아니고 불교 때 큰 스님이 잘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인과 제일 잘 따지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적 기법으로 인과 따지는 것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과나 내지는 뭐냐면 역사를 이야기할 때 뭐 사피엔스니 뭐 총균세니 뭐 진짜 우리 뭐 대역사들 적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각 파트 안에서의 뭐 다마주 같은 사람 느낌의 진화라든지 이런 명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그 능경에서 뭐 참마음이 거짓마음이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중세시대 이야기지. 오늘날 내과학자들한테 갖다 주면 콧방귀 끼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철저히 뇌라는 것은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뇌라는 것은 척수위에, 즉 우리 뭐냐면 신경위에 아이스크림 쌓듯이 쫙쫙쫙쫙쫙 자꾸만 쌓아가지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되는 게 인간 마음의 인간 뇌의 진화입니다. 마음 그릇의 진화. 그게 그럼 원래 그 마음이 그런 가능성은 있지. 그러니까 인간처럼 됐겠지. 가능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인간성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더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요래 우리나라 지구인들이, 인류들이 살다가 계속 잘 살겠어요. 이거 딱 하는 거 보니까 딱 망하겠어요. 지금 태풍 하나 올라온다며. 얘는, 얘가, 나 태풍이 방황하는 거 처음 봤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또, 그 전라도 밑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올라오는 놈도 있었잖아. 이게 요즘 막 기후가 우스워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중국쪽으로 잘 가다가 와 갑자기 이렇게 트는데, 북쪽으로. 그랬잖아요. 어제 설명으로는 32도, 32도 위에서 강력한 태풍이 처음 생긴 거라고 이야기입니다. 야, 이래 가다가는 언젠가는 인간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인간이 망하고 난다면은 불교도 사라지고 기독교 사라질까? 아닙니다. 인류 같은 또 다른 생각할 줄 아는 생명체가 생깁니다. 우주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온 어떻게 해요? 명색에 대해서 또 다른 명색의 집단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사피엔스가 한 100만 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100만 년이라는 세월은요. 우주의 시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 100만 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지만은 내가 수중에 1억이 있다면 100만 원은요. 좀 써도 되는 돈 아닌가? 그죠? 그 정도의 지금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엄청난 시간이지. 내가 호국 100년도 못 사는데 100만 년, 어이구야 엄청난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뭐냐면 한 생명, 한 종의 성숙으로 보면은 그냥 한 번 성인이 됐다 죽는 정도의 한 종을 한 인생으로 생각하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에서 인간과 다른 모습의 새로운 종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우주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함장돼 있을까 안 됐을까? 아래아로. 예. 생명이라는 것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 다음에 생각할 줄 아는 뭐냐면은 생명체가 생긴다면은 우리 인류보다 분명히 상속 우리가 좋은 사변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내지는 그러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그게 영향이 그대로 가는 게 예? 생명 진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 사는데 아이고 살아봐야만 인간들 다 망하고 죽을 건데 뭐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단멸이야. 그렇지 뭐 어떻게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지금 뭐 하는 짓 인간들 하는 짓 보니까 딱 망할 짓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면요 우주에 도움되는 이야기지. 우주 생명에 도움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난 종교적 관점에서 그렇게 봐요. 종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찰나지간에 일어난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은 찰나지간에 일어난 생명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뭐냐면 파악할 수도 있지. 그러면은 어이구 우리는 인간으로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여러분 다음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댔죠.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누가 뭐 돼지로 태어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돼지처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여기 누가 있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래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 자, 우리 안에서의 업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인간밖에 없잖아.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인간을 넘어선 장면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까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날까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음 생에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각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모습에도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의 조건에 따라 아니 있을 시리가 따로이 결정될 겁니다. 따로이 결정된 겁니다. 만약에 지구에 빙하기가 없었으면
공룡이 생각할 겁니다. 그게 진화생물학자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진화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지구에 빙하기가 없어서 빙하기가 있어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은 공룡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생각이 인간처럼 해. 생각하고 다르겠지. 걔들 조건은 파충류잖아. 즉 변온동물이니까 생각의 패턴이 다르겠지. 우리만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항온동물이잖아. 응? 항온동물이잖아. 직립보행을 하잖아. 뭘 하잖아.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생각은 뭐냐면은 그 오랜 진화를 거치면은 생각이라는 건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했을 것이라는 게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수긍하게 되는 거지. 하니까 저희 똥 만다 또 점쟁이보다 더하는 소리라. 그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온 인가론 안에서의 과학적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전 세계 뭐 내가 뭐가 어떻고 저떻고 두드러 맞히지 마시라. 종교적 신비적으로 다 내 전생에 누구 전생에는 어떻고 저떻고 다음 생에는 어떻고 저떻고 맨날 택도 안 소리를 하세요. 그냥 꿈을 꾸도 그냥 밤에 한여름 밤에 꿈조차도 안 보고 인간이나 내지는 존재나 생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라. 그게 인가지. 근데 지금 마음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 참된 마음까지 넘어갈래? 못 넘어가. 할랬는데 불교를 인가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지. 두 번째 불교를요 관계로 파악합니다. 우리 연기법 안에는 상이상간의 그게 있으니까 관계로 파악합니다. 왜냐면은 존재와 존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이야기가 긴장과 균형입니다. 긴장과 균형. 내가 지금 청정심을 보잖아요. 청정심을 보는데 내가 아주 나처럼 내가 그냥 내 마음이나 내 그걸 보듯이 봐요. 그렇게 안 봐요. 아니지.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안 하잖아. 내 의, 내 의지대로 막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 2박 3일 이번에 허경고 의지대로 했는데. 자기는 그랬다. 내 이야기 많이 들어줄 때 알겠다.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여행을 가도, 둘이 여행을 가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도 그렇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안에서의 긴장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 아들이 잘 싸우느냐? 그 긴장 관계가 해이해지거든요. 가족끼리에는 그 긴장 관계가 해이해지고, 그 긴장 관계가 해이해지니까 뭐냐면은 합리적 이성이 해체된 채 그냥 자기 감정이 넘나듭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요. 부부싸움 잘하는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하고 싸움 안 하잖아요. 왜요? 옆집 아줌마하고는 긴장하는 관계거든요. 함부로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요? 쉽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긴장이라는 중요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세상을 너무 자기화 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사람들이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고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추느냐. 긴장하고 있고. 그러면 잘 조화를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 조화를 맞춰야 게 그거에 대해 존중해 주자. 라는 게 긴장과 균형 안에 있는 거지. 불교 안에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이 우리가 동등이라는 덕목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것 중에서 가장 발달된 학문은 사회학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학문 중에서. 그 사회학, 우리가 경제학, 다 해. 우리 가격 결정을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결정한다잖아. 가격을. 요즘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하고 있는데, 뭐 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 작년 재작년까지 해도 집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나 난리가 났잖아.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집을 많이 지어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건 단순한 이야기야.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은 수요가 가수요. 나도 사고 싶다는 수요가 많은 거지. 지금은요, 수요가 사라지지. 왜? 사기 싫다는 쪽으로 갔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닌가 봐. 그럼 우리 가수요라고 부르거든. 처음에 수요와 공급이 결정돼야, 아니 세상에서 모든 물건이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오래된 아파트가 더 올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관계, 심리,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가가지고 스님한테 우리 아파트를 언제 팔았으면 좋겠습니까? 묻지 마세요. 주인이 그걸 알면 이상하지. 어.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묻지 마세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들을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을 해명해 준 가르침이 없어요. 그것을 해명해 준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근데 막 가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왜 물어봐.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사회경제학자들입니다. 그 심리를 가장 잘 추정하고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예? 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예? 추론을 가장 잘 하고 그러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죠. 아니 우리가 여론조사 하잖아. 여론조사도 문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대답이 완전히 거꾸로 나온다잖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물었을까 생각해요. 몇 프로는 몇 프로는 이것만 생각해. 이 바보들이라. 아니거든. 그런 것을 가장 잘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상이상간이라는 건 통찰적 입장에서 상이상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가론 안에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상이상관적 입장에서 우리 현실의 사회나 경제 이런 것을 동원해서 빗대서 설명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합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의 어느 학문도 화합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요? 왜 화합과 변화에 학문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해놓은 것에 대해서 결과를 따지기는 따지죠. 왜? 싹 다 인과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분석을 할 뿐이지. 미래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학문은. 왜 학문이 그걸 이야기 안 해요? 잘못하다가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사상가들. 나가지고 미래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념이 되기도 하고, 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념을 잘못 세례받으면 독재가 되고, 독단이 되고, 예? 맹신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세계는 그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종교, 특히 불교는 뭘 가장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겠어요? 우리한테 앞으로 다가올 에 대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소위 이야기해서 내 스스로나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치 지향으로 나아갈 거냐에 대해서는 불교는 무한한 내용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 관계 안에서 해석이나 해명할 필요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나간 일이야.
지나갈 일이고 지나간 일이야. 우리가 살아갈 뭐냐면은 살아갈 자리는 아직 오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미리 조금 어떻게 예측해서 보다 더 어떻게 라는 것이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정보를 많이 주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따지면은 본 마음 따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며 100m 달리기 하는데 스타트점이 불성이래. 그럼 된 거 아닌가? 연역적으로 따져보자고. 내가 아니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데 청정심한테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왜 걱정하는데? 참마음이라며. 참마음 다 있다며. 왜 걱정해야 되는데? 내가 참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아까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중요해. 그런데 이렇게 쓰고 싶은데 왜 못 쓰느냐? 이거 중요하지. 상이상관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의 분석, 현실적 마음 씀씀이에서 분석. 그랬을 때 요래 써와서 지금 내가 이래 쓰고 있구나. 라는 뭐냐면은 정도의 해탈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선정으로 따지면 색계 1선의 심사는 색계 1선에서 끝나잖아. 심사를 2선, 3선까지 끌고 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2선, 3선부터 새로운 마음 써야 되는 거니까. 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과거에 있어요, 현재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하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과거의 마음은 과거에서 얻을 수도 없고 현재에서 얻을 수 없고 미래에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과거에서도 얻을 수 있고 현재에서 얻을 수도 있고 미래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적 자료가 있지. 어? 현재 지금 내가 상태가 있지. 그럼 미래의 지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봐. 그 미래 쪽으로 지향을 하려니까 과거는 파악은 해보지만은 과거심에서 떠나야 되니까 미래는 불가득이지. 에? 현재심은 현재심은 지금 내 현재 상태지. 이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불가득이지. 그죠? 미래심은 달라져야 되잖아, 그지? 불가득이지. 불가득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과거에서도 얻을 자료가 있고 현재에서 얻을 자료가 있고 미래에서 그냥 지금 되지도 않은 망상 부리지 말고 에? 과거 현재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그것을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할 거냐는 상태를 벗어난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것의 답이 미래에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은 과거에 있어도 안 되고 현재에 있어도 안 되고 미래에만 있어도 안 될 거잖아. 마음은 안에 있어도 안 되고 밖에 있어도 안 되고 중간에 있어도 안 되잖아. 왜?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어디? 연정이는 지금 어디에 있노? 몸은 여기 있다고? 어? 어? 그러니까 몸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 있지. 가만히 보세요. 몸이 어디 있는가? 지금 현재는 여기 있다? 예? 이제 집으로 갈까 아이가? 몸이 어디 있어? 몸마저도 어떻게 해요? 계속 달라집니다. 그 공간이. 몸마저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 몸마저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뭐 서울에 있습니다. 뭐 인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잖아. 그 있는 공간은요. 어제 공간하고 또 다르잖아요. 몸만 하더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공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몸도 그러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잖아. 몸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없고 아까 우리가 애시당초에 끊었던 것처럼 몸이 있다, 실제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 몸이 어떻게 실제?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나 다른데.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공회 뱃노래 하는 여운이 지금 착 있잖아. 목포를 갔다 온 바람에. 에? 그 있잖아. 내 몸은요 지금 여기 있어도 마음은 그걸 그리워하잖아.
그럼 나는 몸이 지금 여기 있고 싶어.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어. 몸의 입장에서 마음 쓰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집착할 것이 없다. 집착은 안 좋은 거지. 집착은 안 좋은 거지. 어? 어디에 머무른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 집착이나 머무르는 것, 내가 집착한다, 머무른다라고 할지라도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나 마음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 몸과 마음을 적어도 내가 좋아지는 쪽으로, 모두가 좋아지는 쪽으로 달리 가야 될 것 아니. 근데 내 욕망도 마찬가지로 내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달리 가고 싶어 하는 몸부림이지.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그 욕망이 내 몸과 마음을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하더냐는 거야. 안 그렇지. 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내 마음의 테두리를 밖에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마음을 내놔야 돼, 밖으로. 그 지금 우리가 일요일날 법회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 공감, 수용하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이해, 공감, 수용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났을 때 최초로 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이란 마음은 내 안에 속한 마음이요, 바깥으로 벗어난 마음이에요. 바깥으로 벗어나는 마음이지. 엄마가 아들이 요번에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는 믿음이요, 욕망이요? 믿음이 욕망이죠, 그죠? 즉 욕심이란 말이야. 욕심도 나라는 마음 밖에 나온 마음이요, 그죠? 근데 이 욕심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성취되지 않는, 나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 성취라는 것은 누가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성취가 일어나는 거지. 그 욕심을 받아줄 존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왜? 자기 거이기 때문에. 아까 집착한 거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믿음의 밑에 기반이 뭐지? 이해라 그랬잖아. 공감이라 했잖아. 자,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을 계속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는 이야기야. 타자의 생각을 내가 납득하고, 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타자한테 전하는 이야기. 그게 전하는 것이 이해란 말이야. 이해란 말이야. 자, 공감이라는 것도 그거 뭐냐면은 그 정서나 감정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잖아. 공감이라는 것.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잖아. 수용하는 데 내 마음이 있어야 돼. 어떤 거리낌도 없이 받아들여야 돼. 그게 수용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생기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그 믿음은 내 마음이야, 다른 존재가 그것을 알아주는 마음이야. 그 다른 존재가 알아주고 내 안에서 좀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최초로 내 밖으로 나온 마음이지. 그 믿음이란 건 내 소유가 아니야. 아니지.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야. 이때까지 내가 소유한다는 마음이었어. 그걸 우리 집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이런 말 조금만 쓰지 마. 믿으라고 해. 믿으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단순히 무엇을 내가 제시하는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욕심이라니까. 목사들이 믿으라는 건 욕심이에요. 그거는 믿어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그냥 저거 예?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다는 지 욕심이지. 믿기는 누가 믿어?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 그것도 꿈속에 나타났다더라. 성령이 임하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뭐냐니까 내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타자 그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 내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 믿음의 결함이 뭐냐면 여전히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마음이지만 가지는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이 안 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 진도도 빼야지. 자,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중간에 있어. 아니요. 새로 나온 마음이요. 새로 나온 마음이지. 어디 있다 이야기하지 마.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지지가 않아. 마음을 갖다가 안팎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 죄송하지만은 능경의 시대는 우리보다 마음에 대한 고찰이 덜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음. 당나라 사람들이 당나라 시대 때, 송나라 시대 사람들이 마음 많이 쓰고 살았겠어요. 가부장적으로 남성 권위 위에서, 예? 어느 그냥 고전이나 사상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경직된 생각이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경직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기 어울리지 않아요. 그 시대 자체가. 뭐 이야기는 이렇게 그럴싸하게 저럴싸하게 이야기하지. 물론 우리보다 장점이 있다면은 보다 자연적이고, 어떤 과학 문명이 덜했기 때문에 보다 사변적이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어. 요즘 우리가 뭐 생각해요. 직관하려 그래요. 스마트폰에 정보 다 나고 뭐하는 거다 직관하랍니다. 하늘 보고 아이고 비 곧 그치겠네요. 포털 찾아봐가지고 몇 시에 비 안 온단다 이래. 그렇죠. 추론, 상상, 사변을 안 한다고. 그게 오늘날 현대인의 큰 단점입니다. 생각을 안 한다. 인간의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이 생각하는 건데, 추론하고 상상하는, 추상하는 건데, 그것이 그냥 다 뭉그러져. 과학 문명 안에 있기 때문에. 과학 문명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도 덜해요. 워낙 보호장치들이 많잖아. 보호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책임도 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시대보다는 소위 해서 그게 단점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 치면은 옛날 중세시대 사람보다 훨씬 정보도 많고 내가 유연하게 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나 열린 마음이 많아요. 옛날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 육조당경 보면, 어? 니는 어디서 왔냐니까 남쪽에서 왔다니까. 남쪽에서 남쪽이라는, 남쪽 오랑캐가 불교를 배우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냐면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 멋있잖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요. 글로벌 하잖아. 예? 아니 중국 땅덩어리 안에서 남쪽도 오랑캐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오랑캐라고 이야기할, 차별은 있지. 가지고 못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차별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예? 너가 오랑캐다 뭐가 돼가지고 대놓고 무시하는 장면 없잖아요. 여전히 성감이 경상도는 누구 찍고 전라도 누구 찍지. 그렇지만은 그거 뭐냐면 그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서로 막 적대적 감정으로 찍는 건 아니라, 적대적 감정으로 찍은 것 같으면 나를 우리 벌써 짜갈라졌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벌써 글로벌 해지가지고, 사람들 그냥, 만나고 하는 것들이 옛날하고 다르다고. 예? 마음 쓰는 것도 다르고. 그 다른데 훨씬 좋은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얽매이냐고. 난 초기불전 읽는 것도 얽매이는 건 난 바라지 않아요. 아니 뭔 테라와다 불교 한다고 해가지고 상자부 불교 여전히 계율 지킨다 해가지고 서서 오줌 안 누고 남자들이 앉아서 오줌 누냐고. 아 그때 그냥 그 상황이지. 요즘 저는 그냥, 예? 화장실 문화가 발달됐는데 부처님도야 우리 인도 가보니까 거기 화장실이 있을 때가 돼. 어? 그리고 숲속가 아무 때나 싸잖아. 어. 그리고 숲속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고 옛날 옷이라는 걸 싹 다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야 바지 문화가 있지만, 예? 부처님 시대에 뭔 바지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가사 이래 입으면 천 하나 둘러가지고 가만 거잖아요. 어? 그게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사 이 천으로 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 볼리 부르는 게 편한가 앉아서 볼리 부르는 게 편한가. 그런데도 남성의 뭐냐면 편리상,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뭘 갖다가 지금까지 뭐 그 계열에 집착하고 뭐든 여자하고 한 건물에서 같이 안 지내고, 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지 말자고. 소속에는 다 그냥 어? 안 지켜도 된다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처님 당시에 요번에 뭐 일요일 날 학장님 뭐 비구니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출가를 받아들였어요. 예? 물론 남성교단에 종속을 시켰지만은 종속시켰지만 그때 문화니까 종속시 비구니들 받아들여서 출가해가지고 비구니도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자불교에 비구니 없어요. 저거 말로는 비구니가 머리 깎은 예? 있지만은 거의 천주교 수녀들을 하는 역할 정도 말고는 안 시켜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 오히려 부처님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비구니 교단을 남성한테 종속시켜야 될 일이요, 비구니 교단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일이요. 비구니 교단을 따로 만들 일이지. 그게 불교가 발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 불교 좋다고 가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놈 그 장충도 족발집도 아니고 왜 이렇게 원조를 따져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전 고전의 함정이라는 거야. 내가 이게 뭐냐, 우리 선진문화, 즉 노장도 그렇고, 에서 나오는 중국식 문화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나오는 통찰에 반해가지고 그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인 거잖아. 별 보고 달 보고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시대에 맞는 예? 그걸 끌어내야 될 것 아니요. 끌어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 마음을 시대적 관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못 썼으면 더 끌어냈어야지. 저 부처님보다 더 못 끌어냈어. 어? 그리고 자꾸만 협의로 해석하고 오늘 여기까지는 끝냅시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어쨌든 어느 곳에서 있는 데가 없어서 모든 것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제가 집착함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뭐냐면 실체나 실제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니냐? 있다, 없다,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너는 알고 느끼고 분별하는 마음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과 허공이나 물속 또는 육지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모든 물상을 일체라 하니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냐 없다는 것이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걸로 이야기 뭐 혼용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냥 집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것 같으면은 이때까 여기서 제일 마음 도사는 연주대지. 연주대가 무슨 태풍을 집착하겠어. 푸른 창공을 집착하겠어. 뭐겠어. 예. 저 높은 하늘이지. 하늘에 구름이 꼈다고 하늘이 나무래. 먹구름이 꼈다고 막 푸르다고 하늘이 나무래. 뭐 이런 이야기식의 뭐냐면은 이야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이 문제라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집착이 문제라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착력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집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내 마음 문 닫아보면 집착하지 않는 거죠. 이해도 할 필요도 없어요. 공감할 필요도 없어요. 수용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아서 잘 살겠어요. 그런 불교인가? 우리가 배관 수행할 때 답답. 그래서 제일 나는 멍청한 수행이 무문관 수행이라고. 근데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기초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여러분 내가 대학 다닐 때 대장경 사가지고 여기 대장경 언제 다 읽냐? 큰일 났네. 대장경 사놓고 제일 부담되는 게 금강경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반이거든. 대장경 그 두꺼운 책에 두 페이지 반인데 금강경도 지금 내가 다 읽었는데 이 두꺼운 걸 언제 읽지 하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가 야 혹시나 아냐? 오늘 밤에 배고 자면은 뭐? 배고 자면 싹 머리 다 돌았지? 굿 아이디어 해서 밤에 배고 잤잖아. 그 다음날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집착하지 말라면 그냥 배고 자면 되는 것처럼 해. 어? 아니고 아니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데 뭉그러 잠그고 가지고 지 혼자 가만히 있는다고 수행이 되겠냐고. 예? 여러분 내가 지금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바다에서 막 열심히 노젓는다고
목적지에 가져요. 안 가지지. 아니 바다보다 더 넓은 게 마음인데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요거 저것도 설정도 안 하고 가면은 에? 저 바다에 가면 왜 빨간 등대하고 파란 하얀 등대 있어요? 에? 빨간 등대 가서 사진 많이 찍었지. 하얀 등대에서 간혹가다 찍고. 여러분들 사진 찍는 장소지. 뱃사람들은 통행로입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지금 차선이 있듯이. 응? 그러니까 그거도 우리가 낯선 데 가면은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최소한 그 넓은 바다에 이쪽 대충 반으로 짜겠을 때 이쪽은 지금 오는 쪽이고 이쪽은 가는 쪽이다. 라고 만드는 게 빨간 등대, 하얀 등대예요. 큰 넓은 바다에서야 그거 뭐 부표를 놓을 필요가 없지만 응?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면 그거라도 있어야 다닐 것 아니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집착 없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가 아니지. 자, 없다면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나니 무엇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모든 것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착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형상이다. 형상이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는가. 형상이 있다고 집착하는 거 지금 집착을 용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납니다만은 마음은요 반드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선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결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반드시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 재봐야 되잖아. 재봐야 판단 결론이 나오잖아.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그 마음 안에 정보가 있어야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정보를 집약적으로 있다라고 했지만 그다음에 생각해서 그것을 비교해봐서 결국 선택하고 판단하는 마음까지 다 있어야 마음이지. 마음이라는 것이 정보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정보만 많으냐고. 누구한테나 다 인터넷 다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정보를 다 취합해요, 못해요? 못하지. 왜 그래요? 내가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는 누구한테나 다 있거든. 여러분들한테도 휴대폰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찾는 정보는 그 누구 결혼했다 안 했다 이 아들 이상하게 헤어진다더라 이 정보를 아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막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잖아. 내가 좋아하는 기호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면 정보의 그릇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요런저런 선택이 중요해요. 다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을 균형 잡히게 쓴단 말이야. 즉 병계 소집, 의탁이, 원성실이 같이 있는 게 마음입니다. 원성실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원성실만. 사람들은 자꾸 불교 공부하다 보면 뭔가 궁극적 이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궁극적 원성실이 좋다고 생각하고 의탁이 이거 다 집착하는 거 아니냐 뭐 그냥 다른 의탁이 말이 그래서 그렇지 다른 거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병개소집 집착이거든. 끄달리는 거거든. 그래서 원성실이 좋다. 불교 공부를 여러분들이 덜 하시거나 불교의 장면에서 어느 책만 뽑아본 거야. 그래서 제발 책 한 권 읽고 불교를 모든 것을 파악하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 법문 듣고 아이고 대단한 스님 대단한 선생이 나와서 법문했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우려할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경험으로 판단했다면 부처님 계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일체의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자,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참된 마음에서 너은경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진여와 생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여 생멸이 이 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뭔가 생멸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진여, 즉 여기서는 진여라고 하면 열애장 내지는 열반, 청정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여와 생멸은 둘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